낡고 비좁은 골목길 빗물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은 회색빛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지 않았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섬이었다. 낡은 상점 간판들은 빛을 잃었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그 음울한 풍경 속에도 생기가 넘치는 작은 빛이 있었다. 바로 6살 리 혜운이었다. 혜운은 작고 왜소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발판 위에 올라서서 끓고 있는 냄비 속을 저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6살 아이가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의 대가처럼 진지하고 침착했다. 하연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다. 얇게 썬 양파를 팬에 넣고 볶을 때 나는 치익 소리 간장을 조심스럽게 넣을 때 나는 향긋한 냄새는 골목길 가득 퍼져나갔다. 혜은의 곁에는 늘 그녀의 엄마 미란이 있었다. 미란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낡은 의자에 앉아 연신 기침을 토해냈지만 혜은을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따뜻했다. 혜은의 요리는 미란의 생계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미란의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혜은은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이 작은 노점상으로 달려와 엄마를 도왔다. 혜은이 만드는 음식은 특별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떡볶이, 김밥 잡채였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했다. 혜은의 요리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은 단순히 맛을 넘어선 위로와 따스함을 전달했다. 사람들은 혜은의 음식을 기적의 맛이라 불렀다. 어떤 이는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따뜻한 잡채 한 그릇에 힘든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혜은의 작은 노점상은 삭막한 골목의 유일한 오아시스였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혜은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낡은 시장의 터줏대감들은 혜은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시장 입구에서 비슷한 음식을 팔던 박씨 아줌마는 혜은의 노점상을 얄밉게 바라보았다. 저 애송이 때문에 손님이 다 끊겼잖아. 애가 칼을 들고 불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 말세야 말세. 박씨 아줌마는 혀를 차며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았다. 혜은은 그런 박씨 아줌마의 말을 들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음식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그저 엄마의 기침소리가 멈추길 바랐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혜은은 어느 날 시장 어귀에 붙은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제21회 전국 어린이 요리 경연대회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주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기업인 K푸드 그룹이었다. 1등 상금은 미란의 병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혜은의 작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엄마 하은이 저기 나가서 꼭 상 타올게요. 그러면 엄마 안 아플 수 있죠. 혜은의 말에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혜은아,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미라는 딸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모를 세상의 모진 시선과 상처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응, 엄마. 혜은이는 요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혜은이 음식 먹고 웃을 때가 제일 좋으니까. 혜은의 순수한 대답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혜은이. 해보자. 경연대회는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렸다. 하은의 낡고 다 떨어진 옷은 화려한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더욱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값비싼 유기농 재료와 최첨단 조리 도구를 가지고 왔지만 혜은의 손에 들린 것은 낡고 오래된 식칼과 그녀의 보물인 작은 나무 도마뿐이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은 혜은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군데 저렇게 초라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심사위원들조차도 혜운을 향한 기대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혜운을 그저 이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 정도로 취급했다. 하지만 경연이 시작되자 혜운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혜운이 선택한 요리는 매운 돼지갈비찜이었다. 매운 돼지갈비찜은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가 중요한 요리였다. 혜운은 능숙하게 고기를 다듬고 양파와 마늘을 다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재료들은 생명을 얻는 듯 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만든 특제 소스는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이목까지 사로잡았다. 혜운은 재료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불 조절 하나하나까지 완벽했다. 그녀의 요리는 단지 맛있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혜운의 요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K푸드 그룹의 부회장이자 총수의 오른팔인 박영민 부회장은 혜운의 요리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한 점의 돼지갈비찜을 맛보았다. 고기를 씹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맛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충격적인 맛이었다. 그것은 총수의 아내가 늘 해주던 그가 10년 전 잃어버린 맛과 똑같았다. 박 부회장은 고개를 들어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 부회장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아이의 요리에는 왜 그토록 그리운 맛이 나는가? 박 부회장은 혜운에게 물었다. 꼬마 아가씨, 이 요리는 어디서 배웠니? 혜운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아플 때 제가 해줬던 요리예요. 엄마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난다고 했거든요. 박 부회장은 혜운의 대답에 가슴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혜운의 작은 손을 잡고 이름과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은 엄마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박 부회장은 혜운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의 요리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운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는 혜운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꼬마 아가씨의 요리는 정말 훌륭했어.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가 몸을 돌려 심사위원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혜운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이 요리가 6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거대한 실마리가 될 줄은. 혜운의 혜운 매운 돼지갈비찜이 작은 지역 요리 대회에서 일으킨 파문은 의외로 컸다. K푸드 그룹의 부회장 박영민은 그 자리에서 총수인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혜운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아이의 요리는 돌아가신 사모님의 맛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선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강민주는 서울 도심의 K푸드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그는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주름잡는 젊은 총수였다. 탁월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룹을 성장시켰지만 그의 삶은 6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후로 멈춰버린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박 부회장의 말은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박 부회장, 억측은 금물입니다. 6년 전 사고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박 부회장의 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아내의 요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 없었고 특히 돼지갈비찜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었던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다.
그 요리의 레시피는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민주는 박 부회장에게 혜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억측이라 외치고 있었지만 심장은 멈출 수 없는 그리움으로 뛰고 있었다. 며칠 후 K푸드 그룹이 주최하는 제1회 전국 어린이 요리 경연대회의 본선이 시작되었다. 혜은은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미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혜은이 본선 장소에 도착하자 그곳에 압도적인 규모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방송국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었고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많은 관중이 혜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쟁자들은 모두 값비싼 요리 학원을 다닌 듯한 아이들이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명품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다. 그 속에서 혜은의 낡은 옷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혜은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주어진 재료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본선 과제는 가족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였다. 혜은은 망설이지 않고 잣죽을 선택했다. 잣죽은 엄마 미란이 기침이 심해 밥을 못 드실 때마다 혜은이 만들어주던 음식이었다. 혜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잣을 일일이 빻고 불린 쌀과 함께 끓였다. 혜은은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깊은 정성은 카메라를 통해 관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심사위원석에는 K푸드 그룹의 총수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참가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는 우아그룹의 대표이자 패션계의 거물인 김지훈 여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강민준의 돌아가신 아내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6년 전 사고 이후 강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혜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뗄 수 없었다. 혜은의 맑은 눈빛, 야무진 손놀림, 그리고 요리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6년 전 사라진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드디어 혜은의 요리가 완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혜은의 잣죽을 맛보았다. 잣죽은 하얗고 곱게 갈려져 있었으며 잣 특유의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심사위원들 중 한 명은 이건 잣죽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네요. 이토록 정성이 담긴 맛은 처음입니다. 라고 극찬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 강민준의 차례였다. 그는 혜은의 잣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죽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강민준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혀끝을 스치는 잣의 고소함, 부드러운 쌀의 식감,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진한 정성은 6년 전 아내가 아팠을 때 그를 위해 만들어주던 그 맛과 똑같았다. 아내는 잣죽을 끓일 때 반드시 잣의 얇은 속껍질까지 일일이 벗겨냈는데 혜은의 잣죽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맛은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선명했다. 강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혜은에게 물었다. 이 요리는 누구에게서 배웠니? 혜은은 강민준의 냉랭한 표정에 조금 겁을 먹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요. 제가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순간 심사위원석에 있던 김지훈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은 강민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우리가 아니었지만 그가 아내를 부르던 애칭은 우리였다. 6년 전 사고 당시 아내는 혜은을 임신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강민주는 아내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그저 서류로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강민준의 눈빛은 혜은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맑고 총명한 눈빛, 살짝 처진 눈꼬리는 분명 그의 아내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혜은의 잣죽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훌륭하다. 정성이 깃든 맛이다. 그의 한마디는 모든 심사위원들의 극찬보다 더욱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경연이 끝나자 강민주는 바로 박영민 부회장을 불렀다. 박 부회장 당장 그 아이의 신상에 대해 알아봐. 최대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강민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6년 전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편 김지윤 여사는 홀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을 뒤적였다. 6년 전 친구는 자신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에는 친구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강민준의 가족에게 숨겨야 했던 복잡한 사연과 함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지윤 여사의 손이 떨렸다. 혜은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맛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연의 잣주기도 끝이. 한 그릇이 불러온 파장은 K푸드그룹 내부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민준 총수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6년 전의 기억들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박영민 부회장에게 6년 전 아내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시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날 아내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병원의 기록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주게. 모든 서류 담당 의사, 간호사, 심지어 경비원의 증언까지도 말일세.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강민준의 이복동생이자 K푸드그룹의 상무인 강태호는 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야심가였고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6년 전 강민준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경우 자신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매수하여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사망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게 하고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데 깊숙이 관여했다. 그 아이를 미란에게 넘겨준 것도 강태호의 지시였다. 미란은 당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고 강태호의 협박과 약간의 금전적 대개 겁을 먹고 아이를 맡게 된 것이었다. 하연의 요리가 연일 화제가 되고 강민준이 하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강태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그 아이가 돌아온 건가?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6년 전의 비밀이 밝혀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혜은을 절대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김상필 이사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김 이사 그 아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김 이사는 강태호의 지시에 따라 미란의 집을 찾아갔다. 미란은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김 이사를 맞이했다. 김 이사는 미란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대회에서 조인성 웃겨 좋은 성적을 내면 기자들이 당신의 과거를 파헤칠 겁니다. 그 아이의 친부모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놓아주세요. 미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6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이를 품에 안겨주며 자신에게 이 아이를 당신 딸처럼 키워주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이 아이의 존재를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혼절한 상태였고 미라는 그 여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강태호의 부하들이 나타나 그녀를 협박하며 아이를 데려가라고 강요했다. 미라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은을 키우면서 그녀는 혜은을 친딸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놓아줄 수는 없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김 이사는 미란의 완강한 태도에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미란의 귓가에 맴돌았다. 강태호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K푸드그룹 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최종 경연에 대한 정보를 조작했다. 최종 경연의 주제는 한식의 재해석이었다. 강태호는 심사위원들에게 혜은의 요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유도하고 심지어 혜은이 사용할 재료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혜은이 절대 우승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혜은은 오직 최종 경연 준비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했다. 그것은 궁중 신선로였다. 궁중 신선로는 여러 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스럽게 넣고 끓여내는 음식이었다. 혜은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한 환경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얻은 자투리 재료들과 집에 있는 작은 채소들을 다듬고 손질했다. 혜은의 요리에는 비록 화려한 재료는 없었지만 그 어떤 요리보다 깊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박영민 부회장이 건네준 6년 전 병원 기록들을 보며 밤을 새웠다. 서류들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아내의 사망 증명서와 아이의 출생 사망 기록은 모두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병원의 당시 원장은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담당 간호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퇴직한 상태였다. 모든 증거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했다. 그제야 강민주는 6년 전 아내가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편지는 아내가 김지훈 여사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민주는 김지훈 여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편 강태호는 최종 경연 당일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대회장 주방에 잠입시켜 하연의 조리 도구에 이물질을 묻히거나 그녀가 사용할 중요한 재료를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형이 6년 전의 진실을 알아내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미라는 혜은을 대회장으로 보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혜은에게 말했다. 하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야. 하지만 경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엄마에게 이미 가장 큰 선물이야. 혜은은 엄마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혜은이가 우승해서 엄마 병원비 꼭 벌어올게요. 그러나 혜은이 대회장 주방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조리 도구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녀가 준비한 재료들 중 가장 중요한 채소 한 봉지가 사라져 있었다. 혜은의 작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최종 경연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사라진 재료와 어지럽혀진 주방뿐이었다.
강태호의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혜우는 눈앞에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남은 재료들을 스캔했다. 사라진 채소들은 궁중 신선로의 필수적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새로운 요리, 즉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냉장고 구석에 있던 단 한 덩이의 두부였다. 두부는 그녀가 엄마 미란을 위해 종종 만들어주던 소박한 두부 정월의 주재료였다. 혜우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두부 정월에 엄마를 향한 마음을 담자. 그녀의 작은 손은 다시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김지훈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강민준의 가족들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강태호 상무가 그룹의 후계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아내는 임신 사실을 비밀에 붙인 채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이를 부탁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지훈 여사에게 맡겼던 것이다. 편지에는 아이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과 아내가 직접 엮어준 붉은 실팔찌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강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편지를 읽는 내내 잊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박영민 부회장에게 혜은의 DNA 샘플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회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혜은의 머리카락 한 올을 채취하여 극비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강민준은 6년 전 아내가 입원했던 병원의 당시 원장을 찾아냈다. 원장은 강민준의 압박과 법적 위협에 굴복하여 6년 전 강태호 상무의 협박에 못 이겨 모든 서류를 조작하고 아이를 빼돌린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민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찼다. 한편 강태호는 경연장 VIP 룸에서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측근인 김 이사는 혜은이 재료 부족으로 허둥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결국 핏줄보다 재능이 먼저인 건가? 그래, 그 아이는 저기서 좌절을 맛봐야지. 그의 눈에는 비열한 승리욕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강태호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그가 매수했던 병원 관계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강 총수님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저도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강태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대회장의 시계는 마지막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은은 남은 재료로 두부정골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두부정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요리보다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요리는 주변의 화려한 요리들 사이에서 더욱 빛났다. 그때 박영민 부회장이 강민준의 휴대전화를 들고 경연장으로 급하게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감격과 충격으로 얼룩져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 회장님의 따님이 맞습니다. 강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VIP 룸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의 눈은 오직 경연장 한가운데서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혜은만을 향하고 있었다. 혜은의 맑은 눈, 야무진 손, 그리고 요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 모든 것이 6년 전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다. 강민준의 마음속은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강태호를 향해 걸어갔다. 강태호는 형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태호야, 내가 그랬던 거였나.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만 그때 강민준의 뒤를 따라온 김지훈 여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오해야. 네가 그 아이를 빼돌리고 우리 모두를 속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한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어. 김지훈 여사는 강태호에게 6년 전의 모든 진실이 담긴 서류들을 내밀었다. 모든 시선이 강태호에게 집중되었다. 대회장의 모든 관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때 최종 경연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혜은의 두부정월은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받았다. 오늘의 우승자는 리하은 양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혜은은 활짝 웃으며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겪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했다. 강민준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혜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혜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혜은의 손에 잡혀있던 낡은 붉은 실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강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였다. 강민준은 혜은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혜은은 영문을 모른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 남자의 따뜻한 품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6년 만에 아빠는 딸을 따른 아빠를 찾아낸 순간이었다. 경연장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강민준은 딸 혜은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곁에 선 김지훈 또한 감격과 죄책감으로 떨리는 손으로 혜은의 작은 등을 어루만졌다. 두 사람은 6년간의 상실과 고통, 그리고 그 끝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 가족의 비극적인 서사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강태호는 형 강민준의 싸늘한 시선과 쏟아지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라진 6년의 진실을 법의 심판대 앞에서 고백해야 했다. 경연이 끝난 후 강민준과 김지윤 그리고 하은은 한 공간에 마주 앉았다. 하은은 여전히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던 낯선 두 사람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과 익숙함을 느꼈다. 김지윤은 혜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은아, 엄마야. 내 진짜 엄마. 하은의 맑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까지 엄마라 믿었던 미란을 향한 애틋함과 눈앞의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 순간 미란이 들어섰다. 그녀는 혜은을 향한 걱정으로 온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강민준과 김지윤은 미란을 보자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느꼈다. 김지윤은 미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정말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저희 아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친딸보다 더 귀한 제 딸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미란의 절절한 고백에 모두의 마음이 아팠다. 그때 하연이 미란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하연이는 엄마 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두 분도 하연이 엄마 아빠라고 하셨지만 혜은이는 계속 엄마 딸인 거 맞죠? 하연의 순수한 말에
미라는 물론 강민준과 김지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강민준은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 씨, 당신은 혜연이의 영원한 엄마입니다. 저희가 혜연이의 진짜 부모가 맞지만 혜연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한 당신의 자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강민준은 미란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미란은 혜연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혜연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혜연은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강민준의 저택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골목길의 작은 노점상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K푸드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패션계 거물인 김지윤 여사의 딸이었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다. 최고급 옷과 장난감, 그리고 개인 요리사가 딸린 최고급 주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혜원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낡은 골목길의 사람들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미란을 찾아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잣죽과 두부 정어를 끓여주었다. 혜원은 미란과 함께 골목길 사람들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요리 재료 대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소박한 요리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하연의 순수함은 6년의 상실감 속에서 굳게 닫혔던 강민준과 김지윤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강민준은 더 이상 냉철하고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딸을 위해 유치원 학예회에 참여하고 혜원이 직접 끓여주는 두부정어에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아빠가 되었다. 김지윤 또한 패션계를 쥐락펴락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이 아닌 딸의 머리를 따주고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엄마로 변해갔다. 혜원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두 사람의 삶을 다시금 완전하게 만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혜원은 12살이 되었다. 그녀는 K푸드 그룹의 최연소 요리사로 불리며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재능을 뽐냈다. 하지만 그녀의 요리 철학은 처음과 같았다. 가장 맛있는 요리는 사랑과 정성으로 만드는 것. 하연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기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에필로그.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강민준의 넓은 저택 주방에는 혜은, 강민준, 그리고 김지윤이 함께 서 있었다. 혜은은 아빠와 엄마에게 매운 돼지갈비찜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고 주방에는 행복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민준은 그제야 6년 전 아내가 자신을 위해 끓여주던 요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였다. 혜은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강민준과 김지윤은 혜은을 통해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작은 6살 아이의 신묘한 요리 솜씨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삭막했던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다.